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그리스 3차 구제금융안이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유로그룹에서 합의를 이끌어냈고요. 다음 순서는 국제채권단의 결정입니다. ECB 드라기 총재도 그리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주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합병 결정이 있는 날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일모직은 이미 합병을 승인한 상태고요. 삼성물산의 주주총회는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합병 기대감으로 삼성그룹주가 나란히 상승을 해서 지수 상승에까지 보탬이 됐는데요. 과연 오늘 주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고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고점을 경신한 가운데 수급 동향에 대해서도 집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와 중국 악재로 유럽계 자금이 특히 이탈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악재들이 해결 국면으로 가면서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 컴백할 것이다. 아니다.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견이 팽팽합니다. 오늘 수급 분석 리포트가 나와서 좀 살펴보니까요. 기관 쪽에서는 유통과 금융, 음식료 같은 내수 업종과 중국 모멘텀, 1인 가구, 실적 턴어라운드, 고배당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하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에너지와 자동차, 화학, 금융 같은 대형주이면서 PER이 10배 이하로 좀 낮은 PER로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 매력이 있는 쪽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장을 견인하는 수급이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업종도 부재해서 따라서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쪽으로 추종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전략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장, 오전장 1시간 진행됐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박상정 캐스터가 짚어드립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요, 어제의 분위기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는 여전히 이어집니다. 삼성그룹과 관련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어제장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핀테크, 건자지주들의 강세는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 지수는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지수보다는 이 종목별 대응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지수는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고합권 내에서 서서히 조금씩이나마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2086.67포인트 구간 지나갑니다. 장중에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네요. 장중 한때는 이 초록색 라인이죠. 60일 이동평균선 뚫고 올라가다 싶었는데 현재는 좀 다시금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에는 2090선대 딱 6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돌파가 나오는지, 돌파를 만약에 못한다면은 좀 막스권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여러 차례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장 종가까지 좀 움직이면 보셔야겠고요. 이어서 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봉 보시면은요,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2100포인트까지도 좀 터치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빠르게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2080에서 2090선, 2090선 안팎으로의 좀 등락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요 수급 주체들의 동향인데요.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이 됐네요. 현재 외국인은 매도 전환하면서 124억 원의 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초반부터 좀 팝니다. 45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그리고 개인이 오늘도 시장을 좀 받쳐주는데요. 개인의 매수는 600억 원가량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포지션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실까요? 현재 상승과 하락 업종 절반 정도씩이고요. 업종별로 상당히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여전히 업종 내에서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어제 조정받았던 종목들은 오늘도 부진하고요. 어제 잘 갔던 업종은 오늘도 괜찮습니다. 우선 보시면 의료정밀 쪽 2.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최근에 연일 상승률 상위 업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건자재 양호하고요. 오늘도 이 시멘트를 중심으로 해서 건자재주들 상승하는 흐름이 이 비금속 광물 업종지수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서비스, 의약, 섬유, 의복도 0.5% 이상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조정받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운송장비, 특히나 조선주들 연일 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좀 악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전업종 가운데 운송장비 업종이 가장 부진합니다. 2%대 약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이 현대차 그룹주들 여전히 이 수출주들 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오늘 조선주들 또 급락이 나타납니다. 잠시 후 이슈를 통해서 체크해 보겠고요. 은행과 운수창고, 건설, 철강 금속 순으로 1% 안팎의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은 삼성그룹의 눈이 먼저 가는데요. 어제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동반해서 상승했다면 오늘은 일단 디데이이니만큼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종목들 시세 움직임이 현재 거의 일시정지 상태인데요.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씩 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탄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합병을 반대할 이유가 없죠. 만장일치로 주총에서는 합병에 대한 승인이 결정이 났고요. 이제 문제는 삼성물산입니다. 공이 삼성물산 쪽으로 넘어갔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좀 주주총회가 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한 20분 정도 됐습니다. 삼성물산의 건설부문 사장 최치훈 사장이 일단은 좀 주총에 대한 개회는 선언이 된 상태고요. 여기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파가 몰려서 9시 33분에 출발했다라는 소식까지는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주가는 아주 소폭의 상승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는 삼성그룹주들이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그런데 오늘은 보시면은 1에서 2% 정도의 상승과 하락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다른 그룹주들까지도 좀 긴장감 그리고 관망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 볼게요. 삼성전자가 0.5% 정도 상승이고요. 삼성 SDS가 어제 그룹주 내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 주총이 끝나고 나면은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다시금 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었고요. 삼성 SDS는 삼성전자와의 합병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어제 크게 좀 올랐는데 오늘은 상승폭 반납합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도 크게 좀 출렁거림이 나타나지는 않네요. 이런 가운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이 현재 11%나 급락입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도 10% 가깝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운송장비 업종이 전업종 가운데 가장 부진했고요. 특히나 오늘은 조선주들의 흐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조선주 하면은 대우조선해양 떠올리실 텐데요. 대우조선해양의 충격에서 좀 벗어날 때쯤 다시금 삼성중공업 쪽에서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일단은 대우조선해양 앞서서 이 대규모 손실 2조 원에서 한 3조 원가량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나타나면서 하한가 맞으면서 최근에 좀 급락을 했었죠. 이번 주 시장 분위기를 흐려놨던 핫 이슈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대우조선해양의 급락은 서서히 좀 멈춰주는 진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삼성중공업 쪽에서 좋지 못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에 수주했던 해양 플랜트 쪽에서 1조 원 규모의 손실이 전망된다라는 내용이 나온 건데요. 조선주들 힘겹습니다. 삼성중공업 현재 11%대 하락이고요. 나머지 조선주들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한껏 위축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 조선주 급락의 시발점이 됐던 대우조선해양, 과연 증권가에서는 어떤 분석 내놓고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손실 규모가 최대 3조 원에 이를 거다라는 소식이 뒤늦게 밝혀졌죠. 최근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워크아웃설도 있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 산업은행에서 이 워크아웃설을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현재 대우조선해양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분석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동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불확실성이 무섭다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홀드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9,5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영업 손실 규모가 최대 3조 원이라는 점에 주목했고요. 여러 구조조정안이 검토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동부증권이 대우조선해양의 영업 손실을 반영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다시 산출했는데요. 구체적인 지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3조 원의 영업 손실을 2분기 실적에 반영하면요. 영업이익률이 73.1% 하락하게 됩니다. 대규모 손실 인식으로 주당 순자산 가치는 작년 말에 25,985원에서 올해 말에는 1,659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올해 부채 비율은 999.2%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러 고강도 구조조정안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구조조정 내역 등 주요 이슈들을 확인한 후에 접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뒤늦은 빅베스 가능성의 불확실성 확대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적자설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분기 실적부터 이어진 조선업체들의 어닝 쇼크에 주목을 했는데요. 대형 조선업체들은 2013년 4분기부터 향후 추가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영업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의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2분기에 1조 원 이상, 2014년 3분기에 2조 원 가까운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손실 확정 이후엔 빅베스 마무리로 받아들여져서 주가가 오히려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대우조선해양도 적자 확정 이후에 주가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적자 규모에 따라 하방 지지선은 5,200원에서 6,900원 수준이 될 거라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불확실성이 주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시점이라 전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분기 빅베스는 불가피하나 워크아웃은 없을 것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워크아웃은 없을 것으로 공식 발표했죠. 그리고 2분기 빅베스는 불가피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네, 산업은행이 어제 대우조선해양의 워크아웃은 없을 거라 발표했습니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선수금 지급 보증이 안 돼서 수주 활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대우조선해양 연결 자본 총계는 4.6조 원이고 최대 3조 원 자본 감소를 예상하면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PBR 0.6배 중반이라고 합니다. 사이클의 바닥을 향해 가고 있지만 섣부른 액션은 금물이라고 하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나 투자를 생각하자고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우조선해양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71% 하락한 8,0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닥에서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스닥이 다시금 고점을 경신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0.61% 상승입니다. 779.14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7월 17일 오늘 날짜죠. 780.27포인트, 장중에 780선도 터치를 하면서 다시금 기록이 경신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분봉도 보실까요? 전일 종가보다는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역시나 좀 시가를 고가로 만들고 약간의 좀 출렁거림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780선에서의 저항이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770선 후반에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는 다소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기관의 포지션이 다르죠. 기관이 서서히 매수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매수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131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167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5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부각되기보다는요, 그동안에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갖았던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면세점입니다. 면세점 대전의 승자는 결국에는 이렇게 삼총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하나갤러리아 타이월드, 유진기업, 토니몰입니다.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어제 거래가 정지됐었죠. 단기 과열로 인해서 거래 정지됐었는데 이 거래 재개되고 나서 다시금 시세 분출합니다. 정말 강하다라는 느낌이 절로 나는데요. 이 종목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22만 원권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한가 바로 밑에 호가에서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 7월 10일부터 상한가 4거래를 연속해서 기록하다가 단기 과열로 인해서 어제 거래 정지였고요. 거래 재개되자마자 다시금 상한가 안착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이 면세점 대전의 진정한 승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저변에 있는 약간은 좀 시장에서 관심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속은 챙기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요. 바로 토니몰입니다. 토니몰이는 하나투어와의 SM 면세점 컨소시엄에 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신규 상장한 이후에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6% 정도 상승하면서 73,600원권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업체 같은 경우는 사업권을 획득해서 이렇게 강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뿐만 아니라 신고가까지도 경신하고 있습니다. 유진기업 현재 15% 정도 상승 흐름 9,18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두 번째 키워드 보실까요? 어제 시장에서 이 핫이슈가 됐던 섹터, 바로 핀테크 관련주였습니다. 핀테크 사업이 그동안에는 꿈의 사업이었다면 이제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사업이 개화되면서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핀테크 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리페이 국내 진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페이 쪽에서는 시범 서비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또 페이코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죠. 어느 쪽에 지금 훈풍을 받는지 약간은 좀 다르지만은요. 일단은 관련돼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종목군들은 동반 강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 13%대 상승이고요. 한국정보통신은 알리페이 쪽입니다. 22%대 상승이고요. 그리고 핀테크 하면 딱 생각나는 그룹주 KG모빌리언스 이니시스 나란히 4%대 상승이죠. 한국사이버결제는 페이코입니다. NHN 엔터테인먼트의 후광을 입은 이 종목 오늘장 8%대 상승, 이달 말에 페이코 출시되고요. 최근 들어서 나이스그룹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나이스그룹은 삼성페이 쪽이죠. 현재 나이스가 22% 급등이고요. 나이스 정보통신이 11%대, 나이스 평가정보, 나이스 DNB 모두 다 5%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 나옵니다. 또 핀테크 대표주자 다우그룹주는 어제 가장 강했는데요. 그만큼 오늘은 약간은 좀 숨고르기 국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기술은 3%대 조정이고요. 어제 다우기술만큼은 오르지는 못했던 다우데이터는 3%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9월물 지수 체크해 보시죠. 250선에서의 흐름, 250선대 초반인데요. 현재 상황입니다. 251.25포인트 구간이고요. 거의 보합입니다. 약간 밀려 내려가기는 하지만 전일 종가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선물 쪽에서 개인의 포지션이 현재 937계약 매수 우위로 집계되고 있고요. 비슷하게 외국인은 좀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관망세인데요. 과연 기관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오늘 선물 지수의 향방을 좌우하는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공간대 시장 상황 박상정이었습니다.